안녕하세요. 리눅스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RPM에 관한 공부로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간 RPM 패키지 만들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RPM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쉬운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오류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RPM 패키지 만들기. RPM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RPM 패키지 제작 하우투 문서를 기초로 하여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RPM 패키지 제작하기. RPM 패키지를 만들려면 패키지화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과 패키지 제작에 필요한 명세 파일, 그리고 패치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세 가지 파일이 있어야 되죠. 소스 파일, 제작에 필요한 명세 파일, 패치 파일. 그 세 가지를 준비하고 패키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소스와 명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세 파일 설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선 RPM 바이너리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한 후에 명세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명세 파일을 만든 후 RPM 패키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D를 마운트해서 연결하고 시스템즈 밑에 있는 RPMs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CD 레코딩 프로그램인 XCD 레코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RPM 파일을 소스 파일을 풀어 이것으로 바이너리 및 소스 RPM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설치하고 레디엘 밑에 있는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하여 그 부분에 타 디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른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CD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스펙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스펙이라는 곳으로 가서 RPM build -ba xcd 로디스트라고 되어 있는 스펙 명령을 실행해서 바이너리와 소스 패키지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 제작 과정이 쭉 나오게 되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주고 제작하게 있는 다시 위쪽에 있는 스펙을 통해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다시 풀어서 보면 첫 번째 RPM을 푼 후에 경로를 소스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죠. 소스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고 이동하고 그 소스 파일과 패치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며 ls를 통해 확인했죠. 하고 다시 스펙스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cd./spex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하며 RPM 빌드를 명령을 통해 빌드의 -ba 옵션까지 주어야 되죠. 이 명령을 통해 바이너리와 소스 패키지를 제작합니다. 그런 후 첫 번째 보여지는 박스와 같이 경로를 RPMs 밑에 i386이라는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런 후에 만들어 놨던 RPM 바이너리 패키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ls 명령을 통해 확인했고요. 그 다음 스펙 확산자를 가진 명세 파일로 쉽게 RPM 패키지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단계를 통해서. 그리고 패키지의 탑을 쓰는 소스 디렉토리에 위치했고 명세 파일, 스펙 파일은 스펙스 디렉토리에 만들어진 바이너리 패키지는 RPMs 밑에 i386 디렉토리 그리고 소스 패키지는 RPMs 디렉토리에 각각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RPM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어디냐라고 한다면 유저의 src의 redhat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설정된 디렉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RPM 패키지는 어디에서 만드는가 궁금하죠. 만들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 기본적으로 RPM 패키지는 유저의 src의 redhat 디렉토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ls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히 보기를 보면 build, RPMs, source, spec, RP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디렉토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빌드. 패키지화될 타블의 압축이 풀어지고 타.gz의 압축이 풀어지고 이곳에서 RPM 바이너리 패키지를 위해 소스 파일이 컴파일되는 장소입니다. 빌드라는 얘기를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빌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스가 컴파일 되어지는 것을. 그 과정과 똑같이 이 디렉토리에 넣어놓으면 소스 파일들이 컴파일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RPMs. 빌드 디렉토리에서 컴파일 되어진 RPM 바이너리 패키지 파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RPM 패키지 파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RPM이 적용될 아키텍처에 따라 하위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i386 디렉토리에 패키지가 생성되어지게 되죠. 그것이 RPM 디렉토리입니다. 세 번째, 소스. 패키지하고자 하는 타블 소스, 즉 타.gz라는 확산자를 가진 소스가 패치 파일들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반드시 소스 타블 파일과 패치 파일이 있어야만 RPM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패치 파일이나 소스 파일이 없다면 RPM 파일 패키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스펙. RPM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파일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소스 파일과 명세 파일과 패치 파일이죠. 그 중에 하나의 명세 파일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즉, RPM 패키지를 만들도록 상세하게 적어주는 스펙이죠. 이곳에 명세 파일을 두어야 하며 이곳에서 RPM build -ba 명세 파일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RPM 패키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sRPMs. RPM 소스 패키지가 생성되어지는 곳입니다. 소스 패키지가 있는 곳이죠. 생성되어지는 곳. 이러한 곳들에서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명세 파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명세 파일은 RPM 패키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RPM의 PD라고 해도 됩니다. 즉 패키지가 제작되도록 RPM 패키지의 자세한 정보 및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 패키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며 파일들이 설치될 위치를 명령하고 있는 상세한 파일이 스펙, 명세 파일입니다. 이곳에서 rpm-qi 명령을 통해서 RPM 패키지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Q는 GD였고 i는 자세히 보기였죠. 그런 명령을 통해 정보, 명세 파일의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런 명령이 QI를 통해 명세 파일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는 각 항목들은 명세 파일에 있어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이곳은 유저의 src, redhat, 스펙 디렉토리에 있는 스펙 파일을 참조하면 됩니다. 명세 파일은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설명에 관한 헤더 부분과 패키지 제작 명령을 다루는 명령 실행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더. 이 부분에서 썸머리는 패키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임, 패키지명을 지정합니다. 버전은 패키지의 버전을 지정하고 이는 타블 소스의 버전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릴리즈, 같은 패키지 제작 횟수를 지정합니다. 엑스페인트 명세 파일에서 어떤 기존의 엑스페인트라는 명세 파일이 있을 때 1이라고 하면 1번째 패키지를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표시하고요. 그룹, 패키지가 포함된 그룹을 지정해 주는데 그룹 트리는 배폭반에 따라 다소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스, 소스가 있는 원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 위치는 유저의 src, redhat, source라고 있는 디렉토리에 소스 파일명과 소스를 구한 원래 위치에 있는 파일명과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위치 파일명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패스. 소스 파일을 패치할 패치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빌드 루트.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고 만들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고요. 마지막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헤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명세 파일 만들기 중에 명령 실행 부분입니다. 명령 실행 부분은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풀어 컴파일하고 RPM을 만들고 소스 파일들을 삭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RPM 일련의 제작 과정들을 명령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약하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대로 따라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명령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패키지화할 소스를 만들 준비가 되었음을 지정하는 명령 실행 첫 부분으로 %prep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셋업. 이것은 패키지화하고자 하는 소스의 압축을 풀고 그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입니다. 사용법은 %setup 옵션 패키지명 형태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표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n 디렉토리명, -c, -b의 우물정자, -a의 우물정자, -k, -k입니다. 이 옵션에 대한 설명들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b와 a 뒤에 있는 우물정자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물정자를 표시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뜻합니다.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인데요.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숫자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옵션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치. 소스 파일을 자동으로 패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 우물정자, -p의 우물정자. 우물정자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역시 숫자들이 들어가는 위치인데요. 여러 개의 패치 파일이 존재할 때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즉 예를 들면 두 개의 패치 파일이 존재한다 하면 패치의 P1, 첫 번째 거구나. P1점 해가지고 표시하면 얘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순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죠. 즉 두 개의 패치에 관련된 것을 예로 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p. 패치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에요. 일반적으로 -p1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것을 옵션을 패치를 적용해라 라는 부분이죠. 빌드. 이 부분은 컴파일을 하기 위해 컴파일 환경 설정을 하고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에서 표준 설정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패키지 제작자가 필요에 따라서 명령과 환경 변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변수들은 지금 표에 보여지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의 dir 위치가 어디냐? build dir 위치의 패키지명은 무엇이다? 또는 opt, 얘가 지정한 컴파일 옵션이 무엇이다? arch, 컴파일 환경의 CPU 아키텍처가 무엇이다? 라는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명령 실행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 install, 컴파일된 파일들을 설치하는데, 인스톨이니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모든 명령을 지정해주는 매크로예요. 설치와 관련된 명령을 지정해주는 매크로로 이 매크로 또한 표준 설정이 없으며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 명령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즉 make install을 원하는 소스라면 이것을 그냥 인스톨만 하는 것이 아니라 make install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make만 하는 것이 아니라 make install까지 포함해야 된다. 또는 make에서 make install 두 개를 다 포함해야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을 원하는 소스일 때 이곳에 make install을 삽입하면 얘는 make install까지 필요해. 이것을 원해 라는 것을 입력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clean. 컴파일 후에 컴파일한 소스를 삭제하려 할 때 clean이니까 청소한다, 없앤다라는 얘기와 똑같이 이 컴파일한 소스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스크립트입니다. 파일. 소스 빌드 디렉토리에서 빌드하는 디렉토리에서 원하는 파일을 출력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즉 어떠한 파일을 출력하고자 한다. 근데 언제? 빌드 디렉토리 안에서 그 있는 파일을.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스크립트입니다. DOC, 문서와 관련된 거겠죠. 소스 패키지 내의 문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패키지에 어떤 문서를 사용해서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것이 DOC 스크립트입니다. config, 패키지 내의 설정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즉 설정 파일들이 config, CONF, 물론 CF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패키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설정 파일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스크립트가 config입니다. change log, 패키지에 변경되었다. 그 소식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dir, 이 부분의 명령은 도스에서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을 치는 것과 동일하게 ls라는 명령을 유닉스에서 쓰지만 도스와 관련된 명령들은 거의 유닉스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크립트 dir은 말 그대로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스크립트입니다. post, 패키지 설치 후에 실행되는 명령을 지정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보낸다. 그와 같은 단어 뜻 그대로 어떤 명령을 지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ost run, 패키지를 제거한 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예요. 즉 보내는데, 그래서 동작하는데 언제? 패키지가 동작을 중지했을 때 또는 이것을 제거했을 때 보내지는 스크립트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 스크립트는 패키지를 제거하기 전에 포스트 런 같은 경우는 제거한 후에 실행되지만 프리 어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스크립트는 패키지를 제거하기 전에 실행되어지는 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세 파일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헤더와 명령 실행 부분이었습니다. 헤더에 대한 부분과 명령 실행 부분을 나누어서 다 보았고요. 이제 실제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 패키지를 만들려면 명세 파일이 준비되었을 때 RPM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명세 파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방금 전에 보았던 부분들의 스크립트나 헤더를 통해서 수정하시고 명세 파일을 만든 후에 이 명령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rpm build-ba 명세 파일명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는데요. 그 명령이 적용되어지는 곳이 스펙스라는 디렉토리였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명세 파일을 두어야만 이 부분에서 실행해서 rpm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때 보여지는 BA라는 곳에 옵션들에 대한 것을 좀 보면은, 즉 B라는 옵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A는 소스와 바이너리를 모두 만들어주고요. B는 프리브라는 스크립트에서 컴파일 설치와 바이너리 패키지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C는 컴파일을 하여주고 I는 컴파일을 설치하며 L은 리스트를 체크합니다. P는 명세 파일의 단락을 실행시킵니다. 스크립트에서 설정해 두었던 것을 실행시킨다는 얘기죠. 이 명령을 통해 패키지를 만들고 이제 패치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RPM 파일을 위해서는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명세 파일을 만들었고 지금 RPM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 패치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 마지막 패치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패치 파일은 diff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만드는 형식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패키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명을 디렉토리명.org로 변경한 후에 다시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새로 푼 소스 디렉토리에서 배치할 부분을 수정한 후에 상기 명령을 실행하면 패치 파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했던 RPM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스 파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나 다른 패키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키지에 소스 파일만 수정을 조금 하고 명세 파일을 수정을 하고 패치 파일을 만드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패치 파일을 한번 RPM 파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9번째 강의에서 RPM 패키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